기사주 만지용입니다. 남현희 씨가 이제 2차 경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는데 이 소환조사를 앞두고 그 지난 밤에 남현희 씨가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왜 억울한지 그리고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면서 약 9가지 정도로 거론을 했는데 여전히 남현희 씨의 입장은 나는 최대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본인은 왜 피해자라는 건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내놓은 입장문을 분석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기되는 의문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남현희 씨가 11월 7일과 8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일단 남현희 씨는 공범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청조와 공범이라는 글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면서 다들 이슈되고 궁금한 것에 꽂혀서 재밌다는 언론들이 목을 조여오는 기분입니다. 저는 2주 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라고 토로를 했고요. 너무 크나큰 현 상황에 조금씩 하나씩 풀어가려는데 옆에서 계속 공격해오니 너무 지치고 죽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걸까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줄까요? 라는 심경을 밝혔는데 절대 안 됩니다. 남현희 씨.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남현희 씨가 정말로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면은 대중들은 그 억울함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회피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경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성실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억울함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공범 아니라고 하는데 믿어주질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남현희 씨의 입장문을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엄마 렌트카 차량 부분입니다. 전청조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다면서 저희 엄마에게 제네시스 GV70을 60개월 렌트로 진행하게 하고 매월 렌트료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 명의로 진행 유도 후 실제로 렌트료는 2회 내어준 것이 전부입니다. 자, 매월 렌트료를 내주기로 했다. 그런데 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성토인데 근데 본인도 2회 납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전청조의 금전적 혜택에 대해서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본인은 2회뿐이었다고 하지만 그 2회나 받은 겁니다.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자, 그리고 전청조가 저희 엄마께 드린 용돈은 300만 원 이래, 500만 원 이래.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들이 이걸 읽고 아, 그게 전부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전청조가 지금 의심받는 그 사기 금액 20억이 훌쩍 넘었죠. 그거에 비하면은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이 800만 원에 렌트비 2회 더하면은 엄마에게만 남현희 씨가 아니라 전청조가 남현희 씨 어머니에게만 쓴 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처음 받은 300만 원은 전청조에 산삼을 구입하셨다? 이 얘기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감정의 호소일 뿐 대중이 용납하거나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여동생 생활비 부분입니다. 여동생 내 가족 생활비 주었다고 하는 부분 설명드립니다. 제 여동생의 남편에게 본인이 청담동 건물에 있는데 1, 2층 두 곳에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니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카페 시작 전까지 생활비를 주겠다며 월 500만 원씩 받으며 아기들 태어났으니 아기 엄마 아빠가 아기 돌보면서 당분간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시작은커녕 오픈을 미루기 시작했고 제 동생 가족은 다른 일을 시작하려 하다가 전청조와의 약속 때문에 9개월간 계속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이 뭘까요? 그 동생이 이렇게 돈만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청조는 사기 행각 발각된 이후 인터뷰에서 남현희 엄마에게 용돈 줬다. 남현희 엄마에게 차 사줬다. 남현희 여동생에게 생활비를 줬다. 정말 어이없고 계속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인이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전청조가 이 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은 남현희 씨의 차량 관련 설명입니다. 벤츠 GLE 차량을 2020년 5월에 구입했다. 전청조를 만나는 동안 제 차를 타지 못하게 했고 집에 세워두는 일이 많았다. 남편에게 사준 벤츠 S클래스는 2020년 3월에 구입했다. 그리고 전청조가 펜싱 수업에 처음 온 날은 2023년 1월 9일이다. 이 이야기인즉
전 총조를 만나기 전부터 이 벤츠 차량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 둘 다 리스 차량입니다. 즉, 전 총조랑은 상관없는 차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남현희 씨의 주장이 납득이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 총조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리스한 차량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3월 이혼 후 남편이 리스료를 감당하기 힘들면서 차에게 돌아왔고, 그리고 2대 차량의 리스료가 부담되니까는 벤츠 차량 1대를 처분하려 했다는 거죠. 근데 전 총조가 내가 렌트차 사업을 하니까는 그걸 돌릴까 하더니 본인이 3월부터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랩핑을 하여 전 총조가 벤츠 S를 지속적으로 타고 다녔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랩핑을 하여, 즉 원래는 벤츠 S인데 그것보다 등급이 높은 마이바흐로 엠블렘을 교체했다고 했죠. 이에 대해서 남현희 씨는 그 랩핑을 한 거는 전 총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전 총조의 가슴 수술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 총조의 가슴 수술, 분명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허나 가슴 수술을 하라고 권하거나 강제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8월 수술은 본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약 잡고 가서 진행한 것입니다. 모두가 갈비뼈 수술로 알고 있었습니다. 갈비뼈 뼈 조각이 돌아다녀 수술을 받고 핀을 꽂아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카톡 내용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남현희 씨의 주장을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증빙이 돼야지 대중도 언론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 카톡 내용을 직접 공개를 하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증빙을 하면은 훨씬 더 남현희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며칠 뒤 본인 가슴 수술한 것을 저에게 상처를 벗고 보여줬습니다.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혼자 드레싱하며 몇 차례 뒷모습을 보게 됐고 혼자 할 수 없는 치료로 판단되어 도와주려고 보니 가슴 두 곳이 U 모양으로 크게 찢긴 상처를 보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발라준 것입니다. 말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강요해서 수술을 받게 한 거가 아니라 나는 갈비뼈 수술을 알고 있었고 전 총조가 스스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현희 씨의 입장문은요, 전 총조는 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본인이 남자였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남자인 줄 알았다. 성정환을 한 줄 알았다. 생식기 이식을 한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전 총조는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슴 수술 받은 것도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궁금한 건 뭐냐? 10월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왜 남현희 씨는 전 총조를 그냥 남편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결국 대중이 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는 남현희 씨라는 거죠.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남현희 씨는 전 총조가 처음부터 여성인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분명하게 본인이 얘기를 함으로써 대중들 그리고 언론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23일 언론 인터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24일, 25일 되는 새벽에 전 총조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전 총조는 친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로 설정, 통화를 하며 서로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P호텔 회장 이름을 대면서 울었다는 거고요. 태어난 곳을 물으니 전 총조의 엄마가 뉴욕이라고 말하면서 또 울었다는 겁니다. 이 둘의 통화 내용은 P호텔의 혼외자라면서 끝까지 숨겨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본인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둘의 통화 내용을 보면 P호텔의 혼외자라면서 끝까지 숨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했지만 본인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대중들은 물어보죠. 왜 속았냐? 누가 봐도 이상한데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현희 씨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15살 차이 나는 동생으로 생각되어 연민 동정, 정말 불쌍했습니다. 처음 만난 1월 9일 사업 제안을 했고 그 뒤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여 언니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이미 친한 언니 동생으로 마음이 깊어졌고 그 과정에서 전 총조가 남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궁금해집니다. 아무리 전 총조가 남자임을 강조해도 본인 스스로 언니 동생으로 지냈다, 여성임을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왜 결혼을 결심하고 예비 남편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남현희 씨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동성애, 레즈비언 같은 거 관심 없고 모릅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여자로 알았는데 가족 같은 친구가 되기로 했고 친해진 시점에 어렵게 꺼낸 전청조의 남자란 고백. 저는 두려웠습니다.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청조 본인이 본인 인생을 남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제가 삶을 존중해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주었고 애정 공세를 더 적극적으로 하며 다가왔습니다. 또 한 번 고민을 했습니다. 나 남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한 전청조와 연인으로 미래를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자, 이 부분은 남현이 씨의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거 자체를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사실 범법적인 측면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청조는 앞서서도 여성과 남성, 자신의 성별을 마구 갈아타면서 계속 사기를 쳐왔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양산이 돼 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전청조가 남자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사기 피해자를 양산했고 결국 남현희 씨가 이런 그의 남자 행세를 받아주면서 이 사태를 더 키웠다는 이런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현희 씨는 전청조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일단 본인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선생님들, 가족들, 아카데미 아이들에게도 정말 잘해서 본인이 미안했기도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충동 P호텔이 들어서는데 이 호텔에 세금 문제가 안 돼서 본인이 1조 원의 비용을 빌려준다고 했고 이외에도 전청조가 20살에 카지노 기계를 개발했고 25살쯤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전청조가 만든 제품이 납품되어서 돈이 쌓인다고 표현했고 외제차에 자유은행 모드로 시스템 구축 개발한다고 했고 은행 잔고가 51조가 찍힌 어플 화면을 보여줬고 AI 프로필 사진 어플을 전청조가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고 이런 얘기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은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인재면은 전청조는 개인적으로 돈을 번 걸 넘어서 세상을 바꾼 인재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인물이 뉴스에 검색 하나 되지 않을까요? 본인도 유명인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검색을 많이 해볼 겁니다. 근데 본인은 전청조의 이름 한번 검색을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없는지 그거는 왜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게 뭐예요? 전청조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신분을 사람들한테 계속 사칭을 하면서 사기를 쳐왔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남현희 씨한테는 오히려 내가 속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고 얘기를 하면은 대중들이 이걸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남현희 씨의 마지막 말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거짓말한 전청조, 사기꾼 전청조, 피해자들 돈으로 변호사 선임한 것은 아닐지 싶네요 라고 글을 맺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피해자들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을 한 것이 아닐지 싶네요.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남현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제일 큰 피해자다. 남들이 피해본 건 돈이지만 나는 돈도 명예도 바닥나고 가족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펜싱 아카데미도 운영하지 못한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남들은 돈만 손해를 봤지만 나는 돈뿐만 아니라 명예 바닥나고 가족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아카데미도 운영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남들이 피해본 건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돈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게 큰데 타인은 피해본 게 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피해자들 입장에서 납득이 가고 이 사건을 제3자들이 바라볼 때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돈만 피해봤지만 남현희 씨는 명예, 돈 다 잃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거듭 얘기를 하지만 남현희 씨가 실질적으로 입은 그 돈, 금전적인 피해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현희 씨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았고 전청조가 모든 걸 다 짰고 나는 노란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남현희 씨는 벤틀리를 포함해서 40여 종의 명품과 선물들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돌려주겠다. 갖고 싶지도 않다. 애초에 욕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남현희 씨가 본인의 진정성을 보다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은 현금들도 모두 경찰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본인이 현물이나 선물들은 제출을 했는데 자, 앞서서 보세요. 어머니가 500만 원, 300만 원만 받았다. 렌트비 2번 내줬다. 동생 부부가 월 500만 원씩 받았다. 이거는 주변 가족들 뿐이고 남현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의 빚을 갚아줬고 그리고 카드값 내줬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럼 전청조가 줬던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범죄 수익금으로 명품 사고 벤틀리 사서 남현희 씨에게 선물을 줬던 것처럼 그 현금들 역시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결국은 현물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가족들이 받았던 이 현금들도 본인이 다 계산을 해서 그만큼의 돈을 자, 이거는 범죄 수익금이니까 경찰에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남현희 씨는 계속 피해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 그 돈을 마련해서 이걸 경찰에 제출하는 게 또 다른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현희 씨가 그동안 본인이 누린 게 범죄 수익금으로 누렸다는 것을 깨닫고 명품을 제출했던 것처럼 현금을 이것도 전청조를 받았던 범죄 수익금입니다 라고 경찰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를 했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피해 복구에 어느 정도 쓰일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남현희 씨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도 지금보다는 한층 누그러질 거라고 확신합니다.